안녕하세요. 꿈과 희망과 사랑을 드리는 강사 남미숙입니다. 오늘은 HSKK 고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KK가 뭐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회화시험이죠. 우리 1부분 오늘 출제 경향 및 풀이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 꼭 보셔야 될 영상입니다. 오케이. 우리 1부분 시험 소개 가도록 할게요. 듣고 다시 말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제대로 들어주셔야지 중간에 내가 아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혼자 소설을 쓰시면 안 됩니다. 삐 소리가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약 1분 40초 정도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요. 메모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은 HSKK 고급 한 권으로 끝내기 제가 쓴 책을 기반으로 한 거니까 혹시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밑줄 그으면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노트에다 필기하면서 들어주세요. 우리 이야기 유형이 나오는데요. 인물, 장소, 사건으로 구성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이 담긴 우화 얘기도 종종 나오고 있고요. 성공담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3번 시험에 1번 정도는 유머러스한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유머 얘기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요즘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설명문, 논설문 쪽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상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견해, 주장을 한다라는 걸 알고 들으시면 좋겠죠. 뭐 인갈, 바탕이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논설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럼 우리 풀이 비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에 있는 내용만 말씀하셔야지 자신의 견해는 절대 안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다음에 어렵고 복잡한 표현을 쉬운 표현으로 바꿔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众所周知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를 만약에 내가 잘 못 살리겠다 그러면 大家都知道라는 단어로 풀이해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교훈은 보통 결말에 많이 나오니까 교훈이 뒤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별표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장의 기본 성분을 잘 파악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액세서리 부분, 부사어, 간영어, 쓸데없는 얘기까지 기억 안 하셔도 되고 핵심이 되는 흐름만 주술목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문제 들어보도록 할까요? 들으실 때 내가 중요 사건만 정확하게 기억하자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육하 원칙을 생각하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괜찮으실까요? 들어볼게요. 一位农妇不小心打碎了一个鸡蛋，然后他就此展开了联想。一个鸡蛋经过孵化后，就可能变成一只小鸡。小鸡长大后变成母鸡的话，又会下好多蛋，那么就又能孵化出更多的鸡。想到这里，他突然大叫起来：“天哪！我居然失去了一个养鸡场！”生活中，我们常常会像农妇一样放大错误，但这有时是一种痛苦。 혹시 들으면서 이렇게 해석이 잘 되셨을까요? 중요한 사건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들으실 때 인물, 사건, 전개, 결과 이런 식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듣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육하 원칙 여기 별표 100만 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 중심인지만 정확하게 알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은 누구였어요? 농부의 부인. 사건은 뭐였죠? 계란이 깨진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막 크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계란이 하나 깨졌는데 그거를 닭장이 하나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종종 크게 생각하는데 이게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범 답안 한번 볼 건데요. 이거 들으실 때 발음을 어디서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따페이를 써야 되는지 체크하시면서 한번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农妇打碎了一个鸡蛋，于是他联想到，一个鸡蛋能孵化出一只小鸡，小鸡长大后变成母鸡的话，又会下好多蛋，孵出更多的鸡。突然，他大叫起来说，自己失去了一个养鸡场。这就是放大错误，这有时是一种痛苦。 네, 확실히 확 줄었죠. 그렇죠? 그래서 좀 액세서리였던 부사 관용어는 조금 날렸고 너무 또 이렇게 기숙이 들어가는 얘기는 날렸습니다. 그래서 따쇠러 지단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걀을 깨뜨렸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생각이 막 된 거죠. 달걀 하나 깨뜨린 것뿐인데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얘가 병아리로 부화가 돼서 여기 발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쯔 일성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쯔 오로지 단지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병아리가 이제 어떻게 됐죠? 자라서 예, 또 암탉이 되면 많은 달걀을 낳고 그럼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부화가 돼서 또 많은 닭이 되고 이런 얘기였어요. 여기서 요거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다라고 읽어주셔야지 장다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이런 따페이드 어떻게 됐다? 양계정을 잃을 거라고 막 소리를 질렀다. 예, 그래서失去 이런 동사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교훈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실수를 부풀리기인데 이것이 때로는 일종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교훈으로 마무리하면 앞에를 약간 어버버버 하셨어도 맨 처음과 끝이 확실하면 얘 잘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야기 유형 우리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요. 요게 맞춰서 육하 원칙에 맞춰서 공부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많이 연습해 주세요. 일부분이 좀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2, 3부분에 비해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설명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문 여기 별표해 주셔야 되는데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절대 말하지 말자. 그다음 너무 애우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흐름대로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별표해 주시면 좋은데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첫인상과 끝인상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설명문과 논설문의 고유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저런 구문을 썼었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기억이 돼요. 아예 A, B 구문을 모르시는 분과 A는 B다. 이런 구문 있지. 그러면 들릴 때도 훨씬 더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A는 B를 가리킨다. A, B. 그 다음에요. 소위 A라는 것은 수어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또 논설문에서 인가이 마땅히 뭐뭐야만 한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잘 외워지겠죠. 그래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 이렇게 정리된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잘 정리해 놨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真正的朋友敢于对你说真话，在你变胖的时候，他们不会一直给你甜食吃。而是果断叫你节食减肥。在你埋怨自己的配偶多么不理解你，抱怨上司有多么不近人情的时候，真正的朋友并不总是和你站在一边，有时他们会站在客观的角度，坦白地跟你说，其实错误并不在别人，在这件事情中，你才是最需要反思的那个人。 네, 잘 들어보셨을까요? 여기 보면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굉장히 여기를 길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이따 보면은 줄여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핵심 어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친구는 어떻대요? 용감하게 너에게 뭐를 얘기한대요? 진실을 얘기한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핵심 어휘라든가 주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결과 같은 것들을 딱딱딱딱 체크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막 예시는 좀 길다 싶으면은 줄여서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 이런 단어라든가 인가이 이런 단어라든가 소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범 답안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잘 보세요. 확 줄었죠. 확 줄었죠. 어쩌고저쩌고 단 음식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걸 확 줄여서 그냥 식단을 조절해 다이어트하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확 줄여버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真正的朋友敢于对你说真话。在你变胖的时候，他们会叫你及时减肥；在你埋怨配偶和上司的时候，他们会站在客观的角度跟你说，错误不在别人，在这件事情中，你才是最需要反思的那个人。 네, 여기 보면 확 줄었죠. 그렇죠? 당신이 살이 쪘을 때 뭐 한다고요? 식단을 조절해 다이어트 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우리 배우자 얘기 따로 하고 상사 얘기 따로 했는데 여기서 아예 몰아버렸어요. 같이 묶어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체크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설명문이랑 논설문에 자주 쓰이는 단어들 패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在什么什么的时候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客观的角度站在客观的角度跟你说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비로소 뭐뭐입니다. 아니면 在事情中 이런 것들 在过程中 이런 단어들 체크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논설문이나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고정격식이라든가 짝꿍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접속사라든가 그 다음에 설명문, 논설문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알아두시면 훨씬 더 잘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오늘 공략법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들은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뜻이 같은 쉬운 표현으로 해야 한다. 괜찮다. 틀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쉬운 표현에도 점수 잘 나온다. 그 다음에 내용 전체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 말고 키워드, 흐름을 잘 기억하는 게 좋다. 그 다음 평상시 듣기 연습을 하실 때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큰 소리로 요약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오버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정도로 해야지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발음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가르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평상시 막 큰 소리로 발음 또박또박 했던 친구들은 가서 괜찮대요. 근데 그냥 약간 웅얼웅얼 했던 친구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큰 소리로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우리 시험장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 시험장 가서 당황한 게 뭐냐면 갑자기 옆에서 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야. 이럴 때 절대 당황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방금 들었는데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제가 무슨 키워드 단어를 얘기하지? 라고 이렇게 얻어 걸리는 순간도 있어요. 이거 주워서 내가 발표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잘 적절하게 조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웅얼웅얼 되면 진짜 못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내가 이런 말 절대 넣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괜히 시간 늘리겠다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꼬이신 분 많은데 꼭 필요한 내용만 말씀하세요. 시간은 조금 다 못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이 꿀팁만 제대로 갖고 가셔도 여러분 5점, 10점은 더 올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좋은 시작을 하셨잖아요. 분명히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외국어는 자신감이에요. 자신을 믿고 열심히 달려보세요. 오케이. 공부하시다가 답답하실 때는요. HSK 마스터 2003 카톡 추가하셔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항상 제가 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2부분, 3부분도 잘 찍어놨으니까요. 꼭 들으세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 제발요.